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지혜의 숲입니다. 오늘 하루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얼굴들과 마주하고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웃어야 했고 때로는 참아야 했던 하루였겠지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숲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좋아요는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이 숲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준비될 때마다 조용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깊고 느리게.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턱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고 하던 일을 묵묵히 하셔도 좋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처럼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쳐가듯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상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내가 이토록 진심으로 대했는데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줄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가슴 한편에 돌처럼 박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밤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의지라고.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어도 실상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맹목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이 정말 이성적인 판단이었던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갔던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는 분노가 저절로 솟구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은 의지가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는 변명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후에야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진심으로 대해도 상대방의 깊은 곳에 자리한 의지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니,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쁘거나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의지에 이끌려 살아가는 어쩌면 조종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삶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 의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론가 몰아갑니다. 그리고 타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에 끌려갑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느끼고 나처럼 행동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의지가 있고 그 의지는 당신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기대를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가 다른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을 보세요. 각각의 나무는 햇빛을 향해 자신만의 방향으로 가지를 뻗습니다. 옆의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자라든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가 생존하기 위해, 자라기 위해 자신의 본능을 따를 뿐입니다. 인간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타인의 이기심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마음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애써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했던 그 시간들, 이제는 그만 놓아주셔도 좋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오직 그 사람 내면의 의지가 방향을 틀 때에만 일어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팠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발견했습니다. 서로를 찌르지도 얼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요.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때때로 너무 가까워지려 합니다.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가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에서였는데도 어느새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고 서로의 가슴에 가시가 박힙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소중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던 순간들,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걸 따져? 라는 말로 상대의 경계를 무시했던 순간들, 가족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져서 추웠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밤마다 외로웠던 시간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던 날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홀로 섬처럼 떠있는 듯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라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를 존중하는 그 거리 말입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따뜻함입니다. 상대의 공간을 인정하고 상대의 침묵을 존중하고 상대가 혼자 있고 싶을 때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진정한 우정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도 이 거리는 필요합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각자의 시간이, 각자의 공간이, 각자의 비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서로를 한없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편안하게 느끼는 것. 함께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은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차가워 보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중한 무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지혜입니다. 타인의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그리고 타인도 나의 일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선을 긋는 것.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지키고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정작 당신 자신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텅 비어버린 채로, 지쳐버린 채로, 원망만 가득한 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대는 어땠습니까? 당신의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온전함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채워져야 할 반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매번 함께하지 않아도,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그 관계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오히려 거리가 있을 때 그리움이 생기고
만났을 때의 기쁨이 더 커집니다. 숲속의 나무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되 가지가 서로 얽히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무들이 더욱 빽빽해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오직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 들리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바로 고독의 숲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연락하고 소음 속에 자신을 던져 넣습니다. 침묵이 무서워서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고독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혼자 남겨진 상태, 누군가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는 상태. 그것은 결핍에서 오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혼자만의 시간. 누군가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상태. 그것은 충만함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왜냐하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유능한 사람의 가면을, 가족 앞에서는 든든한 사람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유쾌한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고요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숨겨두었던 감정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들. 이것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사람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내면이 공허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숲속을 혼자 거닐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걷는 그 시간.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당신은 세상의 모든 짐에서 자유롭습니다. 고독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 쇼펜하워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독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책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당신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선물로 여기세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혼자 음악을 듣는 시간,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당신을 채워줍니다. 타인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에서 길어올리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과 편안해진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해집니다. 혼자여도 괜찮으니 함께 있을 때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떠나도 괜찮으니 있을 때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깊은 숲을 지나 다시 고요한 공터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저 당신의 숨소리와 당신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곳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타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후반부는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당신도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수많은 역할을 해내느라 정작 당신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 꿈꾸던 것들,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것들.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세요. 누가 뭐라 하든, 그것이 쓸모없어 보이든 당신이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평온함,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이라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행복. 하지만 그 덜을 쫓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멈추세요.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빛날 뿐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고 누구와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당신의 어깨가 무거웠다면 이제 그 무게를 땅에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짊어진 모든 책임들, 모든 걱정들, 모든 두려움들,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당신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쉬세요. 당신의 머릿속이 시끄러웠다면 이제 그 생각들을 흘려보내세요. 지나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물처럼.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지나가게 두세요. 당신의 가슴이 답답했다면 이제 그 감정들을 놓아주세요.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모두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느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파도처럼 왔다가 파도처럼 가게 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직 당신만의 공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 왔고 혼자 갑니다. 그 사이의 시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국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내일 일도, 어제 일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저 숨 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깊은 어둠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 어둠은 따뜻합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당신을 안전하게 감싸줍니다. 당신의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편안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당신의 호흡이 점점 느려집니다. 깊고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이제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 아무 꿈도 꾸지 않는 고요한 잠 속으로.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조금 더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숲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씨앗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라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리를 두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기는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이곳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